예, 전국에 계신 진로체험 가족 여러분, 마침내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이 다 가고요. 희망찬 2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로체험 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을 보고 드리기 전에 방금 전에 그 장관님 직능원장상 시상이 있었었는데요. 그 가볍게 보이지만 정말로 교육부 총리,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님 상 받기 정말 어려운 상인데 여기에 참여하셔서 받으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5위 못 들어서 직능원장상 받으신 분도 어쨌든 이 분야에서 직능원이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0년 저희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업 개요가 간단하게 있고요. 이어서 수준 학급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이 부분에는 아까 그 인사 말씀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제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이어서 그 진로체험 지원센터 관계자 역량 강화 워크숍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통한 진로체험 활성화, 이 마지막으로 요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에서 들어가면 이 사업은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진로체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도와드려야 되느냐, 저희들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걸 교육부랑 지속적으로 상의하면서 진행한다. 그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안정적인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진로체험 센터 실무 역량 제고 및 운영 지원이 있고요. 이어서 현장 실무자들의 그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 이런 목적을 주로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 사회에서 어쨌든 진로체험은 현장에서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연계 협력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하고 확산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배경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진로교육법 제20조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감 진로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은 진로 체험을 위해서 다양한 시설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로 체험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정비, 지역 연계, 질관리, 센터 운영 지원, 기반 마련 같은 게 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먼저 수준 학교 급별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초, 중, 고등학교 학자급 수준에 맞도록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편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진로 체험 프로그램, 진로 체험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이냐, 진로 체험 후 교육적인 성과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였고요. 또 진로 체험 지원센터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고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또 학생들도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학교급에 맞추어서 좋아지고 개선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진행됐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과정은 이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 추진 경과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수준별로 안내할 자료 수집을 했는데 저희들이 정말 많은 자료를 뒤졌습니다. 교육과정 프로그램, 다른 어떤 과거의 교육과정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매뉴얼 다양한 것들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 학교별 가이드북을 개발을 했는데 올해 5월까지 이제 1차로 개발을 했어요. 개발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19개 선도 진로체험센터를 선정한 다음에 전부 방문 혹은 이제 하필이면 그때 그 코로나19가 유행해가지고 직접 못 간 데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못 가더라도 일단 현장에 가서 가능한 한 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방에도 정말로 많이 가봤습니다. 제가 꽤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안 가본 지역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 지역에 가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매우 더운 날도 갔었고요. 매우 바람 부는 날도 갔었고 추운 날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많은 분들을 뵙고
그분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일단 만든 가이드북 내용을 설명드리고 여기에 혹시 문제가 없느냐, 혹시 여러분은 좀 이상한 거 없느냐고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 가서 보여드리니까 이건 아닌데 뭔가 하나 부족한데 그런 게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 현장에서 보여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렇게 해서 19개 선도 지역을 갔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북을 갖고 컨설팅을 했는데 가서 저희들이 그냥 가이드북만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든 체크리스트하고 가이드북에 따라서 이렇게 고쳐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그 안을 가지고 갔었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신 얘기가 정말로 이 생각을 못했지?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제 같이 이걸 개발하고 같이 갔던 우리 이쪽 연구 좋은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저희들이 한국 고용직업 대분류별로 수정된 19개 진로체험 지원센터 및 체험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선한 것들을 한 번에 책으로 만들어서 사례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간된 사례집은 특히 이제 많은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걸 중심으로 개발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좀 바람직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례집을 발간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비단 이걸 만들었으니까 교육부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어서 이제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정비단을 했었고요. 정비단 지원 출범 그다음에 이제 운영 협의회 이걸 두 차례에 거쳐서 했었는데 1회는 서울서 다행히 이제 했었었는데요. 2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커진 통에 못하고 원격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이 협의까지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업 성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체험센터에 이런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부했다. 그 다음에 가이드북 사례집도 열심히 만들어서 꿈길하고 커리넷에 탑재하고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보내드리고 탑재해놨는데 현장에 갔더니 또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는 돈이 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찍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보내드리려고, 특히 교육지청에 좀 자료가 적기가 안 갔거나 아니면 안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찍어가지고 교육지청을 중심으로 해서 안 간 곳을 열심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 성과 나와 있는데요. 커리어넷에 올라 있는 내용입니다. 수준 학교급별 개발 가이드북이 다 올라와 있고요. 이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활용하시는데 현장에 가서 봤더니 저희들이 올려놓은 걸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책으로 우리가 보내기 전에 먼저 책으로 찍어가지고 보신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로체험 정비단이 있는데 이건 치도내 그러니까 저희들이 센터는 저희 직능원은 한 기관이고 전국에 231개 센터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직접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과장님 아이디어에 따라서 정비단을 만들었고 선도센터를 만들고 선도센터에서 이제 센터들을 모아갖고 해보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 강북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도 너무 크기 때문에 강남 강북으로 나눠서 그래서 19개 선도센터를 뽑아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센터 단위로 소그룹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시게 되면 비용을 지불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도하고 경기도가 이제 저희 책임이었는데 거기 어제까지 돈 지급한 걸 봤더니 한 4천만 원 정도 활동비를 직접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올해 활동에 대한 것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 자료 봤더니 한 4천만 원 조금 넘는 액수가 지원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선도센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 그래서 매우 감사드린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비단 정기협의회도 운영했고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1차, 2차 정비단 운영 사안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비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성과인데 간단하게 한번 보자라고 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정비 전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후에를 한번 보시죠. 가장 중요했던 게 여기 굳게 좀 표시되어 있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대상은 학교 급별로 딱 하나, 중학생이면 중학생이 하나만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같이 하는 거,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키가 얼마나 다릅니까? 배우는 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같은 프로그램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누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목표를 뒀습니다. 목표를.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건 교육의 일환이다. 모든 교육에는 그 교육 과정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 그래서 목표를 좀 써달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있는지 목표를 써달라. 진로체험처에서 처음에는 이걸 잘 무슨 말인지 그러시다가 자기들도 처음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왜 무슨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목표에 있는 건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준비하고 사후 활동이 있는데요. 그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그 중요한 시간 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갔다 오면 그걸로 땡이다. 너무 아깝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체험학습 이론에 따라서 사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갔다 오서는 무엇을 사후에 할 것인가 이걸 추가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이제 굉장히 그 진로 체험 내용을 좀 풍족하게 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사안들이 들어가 있으면 가서 했던 짧은 기간의 활동이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써서 했던 것들이 의미가 있다.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게 되면 그 정비 전에는 체험 현장 직업 체험이 있고 3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중학교 선생님이다, 이걸 프로그램을 이걸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은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뭔지 전화 한번 해보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도 목표라든지 사전 준비, 사후 활동을 넣고 내용을 좀 충실히 넣어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체험하려고 할 때 전화 안 하고 이것만 확인해도 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됐습니다. 여기 이제 그 과장님도 체크리스트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료에다는 안 넣어놨습니다만 여기 체크리스트 보시게 되면 그 초, 중, 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 직업 체험, 직업 실무 체험, 그다음에 이제 뭐 학과 뭐 이렇게 학과 체험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각각 15개의 진로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7개 정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이제 설명이죠. 설명인데 이 내용보다는 한번 설명을 읽어보시고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거나 잘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좀 고민하게 진로 체험에서 이제 보여주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이전에는 별로 많이 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뭐 직업 정보 이런 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직무 수행을 하면서 직업 윤리 같은 걸 한번 좀 고민해 봐라.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요. 또 그 직업 여기 설명 보시게 되면 여기 줄을 딱 긋어져 있는 게가 6번째 있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중학생 때 자기 가족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재산에 관한 가장 민감할 때예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진로체험 가게 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그래서 얼마 받아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중학생들이 궁금해하지만 절대적으로 무시해라. 중학생들에게 아부에서 임금을 알려주지 마라. 왜냐하면 임금을 아는 순간에 중학생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임금 적게 받는다 그러면 그 일이 매우 어설퍼 보이고요. 임금 많이 받는다 그러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자기 능력과 자기 적성과 이런 건 다 지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중학생들에게서는 임금 위험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니까 진로 체험할 때 중학생들의 요구, 그런 것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진로 체험 프로그램 만드시라, 이런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해당 일자리의 현실을 보여줘라, 그런 걸 많이 강조해 놨습니다.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자 역량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참여하신 거예요. 뭐 과장님도 그 바쁘신 중에 긴 시간 와가지고 처음부터까지 다 참여하시고, 그게 이제 역량 강화 사업인데 저희들이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했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어지면 꼭 밖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량사항 나와 있고요. 진로체험 활성화 것 중에서 이게 지역사회 연계가 방금 시상한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진로 체험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들을 잘 연계해서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방금 이제 10개 팀이 최종적으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똑같이 할 건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후에 이제 그 사무관님께서 말씀드릴 겁니다. 선정 결과가 나와 있고요. 여기 17개 뽑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최종 심사 결과로서 교육부 장관심상 받은 팀이고요. 이어서 이건 이제 한국직업력개발원장상 받은 팀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맞는 것을 했고요. 북 체크리스트, 사례집, 컨설팅, 전문가 협의회, 정비단, 역량강화 워크숍,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전화하신 거 한 250회 받았고 저희들이 답을 해드렸고요. 10개 팀 선정 시상으로 저희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국에 계신 진로체험 가족 여러분, 정말로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체험은 현장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난감했죠. 그럼에도 뭐 교육부 지원 저희들도 노력했고 그래가지고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의미 있고 좋은 진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